빌 에크먼이라. 그분이 진짜 무서운 경고를 한다. 또 경제 핵개울이 온다. 이 말이 좀 쉽지는 않죠. 일단 말입니다. 빌 에크먼이라는 이분은요, 벤처 투자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피싱 스퀘어 캐피탈의 회장입니다. 억만장자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투자 중심의 경제 지식이 해박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 에크먼이 지금 우리는 스스로 유발한 경제적 핵겨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트럼프 관세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게다가 경제적 핵겨울이라고 했잖아요. 핵겨울이라는 것은 지구가 쉽게 말하면 빙하기로 접어드는 거, 핵전쟁 이후에 지구가 초토화돼서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 지구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것, 그것을 핵겨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빌 에크먼이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관세가 경제적 핵겨울을 만들어낸다, 경제적 빙하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트럼프 관세는 미국의 신뢰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50개국에 상호 관세를 매겼으니까 그 관세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적어도 말입니다, 미국의 신뢰는 쭉쭉 빠진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 세계의 큰형님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고통이 점점 커질 겁니다. 왜 고통이 커지느냐? 관세가 오른 만큼 물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라는 건 진짜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빌 에크먼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가 물가를 폭등시킬 거다. 물가를 폭등시키면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제적 핵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일반적으로 공포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월 4일에 45.31까지 올라갔었는데 4월 7일에는요 48.06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3월 16일에 82.69 정도는 아니에요. 2008년 10월 27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80.06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죠.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만큼 말입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최악의 상황 오는 것은 아닌가 시장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지금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당장 다우사는만 하더라도 오늘은 0.90% 떨어졌거든요. 지금 떨어지는 수치가 계속이죠. 349.26이 빠져서 37,000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37,965.60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3%, 4% 마구마구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장중에 한번 삐죽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요, 트럼프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삐죽 튀어 올라가긴 했는데 백악관이 이것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헤셋 국가경제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안 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그래요.
말 자체가 애매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 질문 자체는요. 트럼프 관세를 90일 연기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말 자체는 아마 연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가 언론사에서 오래 일을 했잖아요. 사장까지 해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거 경제를 너무 폭락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흘린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관세는 협상을 할 거다. 최대치가 뭐 10%에서 47%까지지 이거 그대로 매겨진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다 결국은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 말입니다. 말장난에 시장은 지금 놀아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장난보다 기업의 실적이 좌우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23% 11.83이 떨어져서 5062.25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이 말장난에 나스닥은 약간 올랐어요. 0.1% 15.47이 올랐고요. 15,603.2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공포감에 흔들거리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쉽게 이게 관세, 트럼프 관세가 해결되면 모르겠으나 트럼프 관세는 쉽게 해결 안 됩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도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34%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나는 50% 더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당초 10%였다가 플러스 10%로 올리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상호관세 34%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추가한 것만 54%입니다. 여기에 50%의 어떤 관세를 더 매긴다 하면 104%까지 매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연기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더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충격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한참을 더 갈 겁니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에 따라서 시장도 출렁출렁할 겁니다. 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시장 전체에는 핵심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요. 뭔가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는 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25년 4월 4일 3,597.66까지 떨어졌다가 4월 7일에는 3,694.95까지 올라갔습니다. 2.70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뭔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53%가 올라서 4월 4일에는 94.3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4월 7일에는 97.6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54%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매그니피센트 7 대부분 주가는요. 뭐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주식도 있었지만요. 메타 같은 경우는 2.28% 올라서 516.25로 마감을 했고요. 알파벳도 여러분 1.02% 올랐습니다. 149.2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조차도 말입니다. 살짝 올랐습니다. 2.49% 올라서 175.26으로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질까 예상을 했으나 살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0.55% 떨어져서 357.86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덜 떨어졌죠. 그러나 애플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은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요. 181.46달러까지 떨어졌고요. 3.67%가 떨어진 숫자입니다. 마찬가지 테슬라는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가 훨씬 더 많이 2.56% 떨어졌고요. 233.2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공포감에 쩔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아마도 말입니다. 당분간은 공포감에 쩔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입니다. 시장에 공포감이 많이 서려 있다.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생각,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52주 신저가 종목들은 제가 봐서는 한 주 한 주 사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다. 분노의 매수는 아닙니다. 최저가 매수입니다. 최저가 매수는 아주 한 주 한 주 저축하는 거죠. 저축하는 매수지 분노의 매수처럼 대량 매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변할 거고 필요하면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장 지독하게 보는 것 꼭 필요하겠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굉장합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시장을 아주 지독하게 바라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